작년 서울대 이제 제시문이었는데, 이거 당연히 딜레마 상황이죠. 딜레마 상황은 당연히 MMI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도 만약에 서울대 MMI를 본다면, 서울대는 제시문, 그러니까 MMI 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런 게 한두 개 정도는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논리를 좀 몰고 가면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 이제 질문 나온 게 자체가, 이제 그 예상 질문인데, 당연히 나왔겠죠? 내가 A라면, 그러니까 교수가 묻는다면, 저기 면접관이 묻는다면 학생이 A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물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1도 안 했어, 생각을? 네, 저는 근데 이게 상황이 5번 한 게 실험 결과를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조금 그때 이제 내용이 뒷얘기가 다 못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실험 결과가 5번을 했는데, 4번째까지는 동의를 했다가 5번째가 달랐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히 달랐다는 거야. 이 상당히. 그때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랐는 게 아니고 완전 달랐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표를 할지 안 할지도 일단 그것도 따져야 되고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MMI에서 중요하게 보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일단 MMI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의사된 면접을 보는 거, 그냥 일반 대학 보는 면접이 아니고 의사가 된 면접이라고. 그러면은 의사의 어떤 직업적 특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의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면 의무? 그게 뭐지? 책임이랄까? 진실 얘기해요. 진실 얘기가 너무 조금 약간 저거한데? 너무 포괄적인데? 아니, 의사가 뭐 하는 직업이야, 의사? 치료하는 직업. 누구를요? 사람?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잖아. 그럼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가볍게 아픈 사람도 있고 중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가 있겠죠. 그럼 맞닥뜨리다 보면 당연히 이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다루는 직업이라면 이런 걸 다루는 직업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여야 되겠냐는 거야. 뭐겠어요? 이거 아닐까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인 거잖아, 인성. 인성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MMI 면접이 요즘도 많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고대에서도 본대. 그래요? 알고 있어? 제가 고대. 고대에서도 이제 여기 모든 전형은 아니지만, 계열적합에서 이제 MMI가 들어왔다는 거야, 올해부터. 고대는 제가 그때 갔었어요. 모의면접. 그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MMI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대학교마다. 그럼 그 이유는 뭐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쪽으로 이슈가 자꾸 터져 나오니까, 자꾸 이쪽으로 터져 나오니까 제대로 된 의사를 안 뽑으면 안 되겠다. 확인을 꼭 하고 뽑아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MMI 문제를 풀 때, 면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이제 윤리의식에서 조금 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까?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MMI 사실 스타일이 질문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지민이가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어.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럼 그건 생각을 해봤는지. 생각해봤나요? 항상 어. 항상 잘 대답합니다.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또는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것도 당연히 답이 없는 질문일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질문인데 그걸 갑자기 받는 사람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사람하고 당연히 답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의대 MMI는 사실 의사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시험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MMI는 얘를 합격을 준다기보다 의사가 얘는 안 되겠네 얘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이미 해둬야 되는 거지. MMI 면접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한 달 전에 생각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가 의사 돼서 의대 가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윤리의식 말고 또 어떤 게 중요한 거? 저번에 몇 개 얘기했었던데? 보니까 너 프린트 갖고 왔어? 네. 여기 답이 있잖아. 이거 없어 이거? 한 장 넘기면 MMI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적 역량하고 인성 역량을 보고 싶은데 둘 다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보면 중요도에 어디가 높아요? 도덕성과 윤리.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볼 거 없는 거 그냥 무조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뭐예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하고 또 공감과 소통 능력 또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윤리식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새 시대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공감이란 게 결국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남과 같이 내가 아닌 남과 하는 거니까 그 공감과 소통 능력이 요즘 시대에는 더 많이 강조되고 대학마다 하긴 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왜 그럴까?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서울대는 MMI 면접을 도입하면서 그 뭘 하고 싶은지를 써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의사소통 있는 거. 라포 형성. 의사하고 환자가 신뢰. 즉 라포 형성이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의사를 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또 환자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요즘 정말 사회에서 대두되는 이슈가 뭐죠? 요새?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의대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또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했죠. 그 이후로 뭐가 대두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AI가 대두되고 있다고. AI가 지금 의료에서도 막 들어오고 있잖아. 2021년부터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AI가 이제 의료를 대체할 수 없겠냐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뭘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AI하고 진짜 사람이 의사하고 가장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공감? 그지. 환자의 어떤 공감, 소통하는 거는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더 공감 능력하고 소통 능력이 강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 어떤 테마에 맞춰서 MMI 면접 좀 해결해야 생각을 하면 답이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답이 바로바로 뭐 수학 문제처럼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답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서 되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제시문 보면은, 다시 조합을 해보면, 3명과 조를 구성해서 과학실험을 수행했고요.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교내 과학경쟁대에 출전을 했어. 그지? 근데, 3명과 교내 과학경쟁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동일한 실험을 5차례 한 거야. 자, 교내 과학경쟁대 당일 발표자, 대기석에서 그 발표자를 보다가 5번째 실험 결과가 그 이전에 4번 실험 결과와 상당히 달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걸 발견해서 누가 발견한 거죠? A가 발견했잖아. 내가 발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A가 발견했죠? 나머지 3명은 발견한 거 못한 거야? 못한 거지. 이제 거기 뭐 방청석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겠지. 발표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대기석에서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올라가서 발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그때 얘기도 나왔지만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저것 때문에 그랬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보면 과학 실험 결과는 이미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결과 받아왔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 나머지 3명은 당연히 대상 수상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같은 조 학생들과 이번 과학 실험에서 구축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후속 공동 실험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A랑 어떻게 할래요? 라고 나왔을 거라고. 그럼 지금 여기 키포인트는요. 일단 발견한 게 나 혼자야. A밖에 없어. A만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속성 곧 올라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오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 왜 났는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요런 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액션을 이어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원래 제시문 분석 시간 2분이고 답 물어보는 시간 바로 2분 있다 바로 날라오거든요. 생각보다 그 분석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지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5번째 실험 결과까지 이게 뭔가 발표 자료에 있던 건 아니에요? 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5번째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자기가 당연히 해놨을 거 아니야. 보다가 놀란 거지. 뭔가 제 생각은 그 지난주에 마지막에 답변하려는 생각은 그냥 이제 4번의 실험 결과만 얘기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4번의 실험 결과만 얘기하겠다. 그 이유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번째 실험 결과가 잘못됐는데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그 잘못된 실험 결과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실험 결과까지 이제 원래의 결론은 옳게 나왔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은 이거는 뭐 거짓말이니까 과학자의 그 윤리를 벗어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니지 그것도 말이 안 되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때 소장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주셨어요. 그때 보면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의사는 임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에 어떤 내가 환자한테 약을 쓰는데 4번의 결과가 괜찮았어. 4명이 괜찮은 거야. 근데 5번째 써봤는데 5번째가 당연히 처음에 실험을 하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번째까지 괜찮았다 5번째 문제가 생겼어. 그것도 많이. 그럼 그 약을 이제 내가 그 약의 사용을 의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실제 의학에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의사 어떤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을 시켜보면은 되게
조금 이 4번까지 괜찮았다가 5번째 달랐다. 라는 얘기고, 그때 소장님 하신 얘기 만약에 이 4번이 아니고 400번이라면, 그렇죠. 4000번이라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이게 발표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4번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5번째는 반대의 결론이 나왔는데 아직 왜 그랬는지를 몰랐다 이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제 그때 얘기했던 대로 상은 못한 거죠. 왜냐면은 그 평가를 받아온 거는 내가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 갖고 좋은 평가를 받아온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데이터가 나왔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실험이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어떤 수상이라든지 이런 결과는 없다라고 보면 되지. 그 여기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생해요. 뭘까요? 조언? 그지. 조언이 일단 문제고, 조언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라. 조언 얘네들 지금 그 실험 5번째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얘네들의 입장에서 어떨 거냐는 거야. 딜레마라는 거 이런 거거든. 딜레마라는 건. 그럼 결국 제가 임상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지금 4번의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 나는 여기서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생각이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데이터는 뭐냐는 거야. 데이터. 우리가 그때 데이터 하는데 그 데이터라는 건 뭐냐? 데이터의 정의는 뭘까요? 지금 데이터의 정의.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런 것들 아니야. 4번의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거 다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죠? 5번째 잘못 상당히 다르게 나왔던 그 결과도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라는 건 뭐냐? 결과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제시문을 보고 좀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국 이과 쪽 사고를 약간 몰고 간다면 주사위가 있잖아. 1부터 6까지 있죠. 그러면 만약에 3이 나오는데 6번 던져서 3이 꼭 한 번 나오겠냐는 거지. 첫 번째 1이 나왔는데 두 번째 1이 그럼 안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란 건 결국 잘 정리된 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라는 거,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4번의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5번째 나온 결과 있죠. 5번째 나온 결과는 그 앞에서 나왔던 4번의 결과에 대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5번째 잘못됐지만 6번째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7번째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1000번째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내가 4번이 아니라 실제 의사를 할 때 의사생활을 하는데 1000번까지 괜찮았다 이거 임상이. 근데 1001번째 만약에 환자가 어긋났어. 그럼 나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1001번째 어긋났다면 그 다음에도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데이터는 과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였다고 해서 다음에도 100%일 거다? 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섞어주면 나는 좀 점수를 받을 것 같아. 물론 질문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4번까지는 결과가 비교적 동일했다가 5번째 이 다르게 나온 결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것도 질문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럼 그때 이게 이제 그 단편적으로 아니라 진짜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답을 하는 거랑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있었던 일가적으로만 판단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데이터란 잘 정리된 과거인데 그 데이터랑 똑같이 앞으로도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상당이라는 거에 되게 주목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에 했잖아. 5번째 상당히 다르게 나왔어. 그러면
그럼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거 같아. 꼭 소수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즉, 5번째가 상당히 다른 걸 얘기했지만, 원래 그 5번째가 맞았던 거고, 앞에 4번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5번째 잘못된 결과가,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 앞에 4번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 예를 들어 10, 10을 때렸다가 갑자기 1로 떨어졌다 이거야. 그럼 이 앞 4번의 10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걸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 근데 갑자기 1이 떴네. 그럼 정말 그래도 1을 다 한 번이니까 그냥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10으로 그냥 발표를 할 건지. 환자에게도 내가 약을 사용하는데 계속 성공했다가 어떤 순간 실패한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냥 어쩌다 그러려니 하고 그걸 넘기고 계속 그 환자한테 약을 사용할 건지. 그런 문제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사라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연히 이 상황을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죠. 알려야죠. 안 알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알리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내가 그때 나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이는 답이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의사를 하면 실험 결과 잘못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임상 실험 결과를. 의사라고 생각하니까 딱.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그거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기는 하는 게 모범답안에 가까운 방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4번의 실험 결과와 이 다른 한 번의 해석들. 그러면 요 한 번과 다른 4번. 그러니까 똑같은 4번과 다른 한 번. 그 한 번, 이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주면 추가 점수가 이제 그 데이터까지 얘기했으면 추가 점수가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4번을 했는데 다른 하나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이게 이제 왜 나왔는지 결과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는 상당히에서 주목하고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달랐기 때문에 나는 완전 세 판을 짜야 된다고 보는 거야. 앞에 실험 결과는 싹 다 거의 무시하고. 이게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했는데 내가 계속 괜찮았다가 한 번에 너무 달랐어. 그러면은 그 약을 계속 그냥 한 번 부작용이 있겠냐 하고 계속 쓸 수 있겠냐? 라는 거지. 조금의 부작용이 아니라 만약에 그 결과가 뭐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그게 심하다면 그럼 그거는 계속 사용하는 게 좀 윤리적 이슈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까지 생각하면서 답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표만큼 단순히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 얘네를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썼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알았다고 해서 다른 게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한 거는 이 결과는 되게 중요하게 약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거든. 물론 그러면 나는 윤리의식에서는 되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얘네한테 뭘 못 얻으면? 신뢰, 공감을 못 얻는 거지. 갑자기 난 당연히 상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꺾어 생각해보라고. 내가 당연히 상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자기 혼자 의견 딱 던졌어.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마음은 어떨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까지 챙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게 보통 딜레마 상황으로 가잖아? 그럼 딜레마 상황을 내면 당연히 두 개가 다 해결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양극단에서만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 근데 가만 뜯어보면 약간 이걸 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답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MMI라는 거는 결국 실제 의사 상황에서도 당연히 의사 상황에서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최적의 판단을 해내야 되는 게 또 의사거든. 응.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걸 훈련시킨 어떤 면접 문제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꼭 양극단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제시문의 정보 하나가 중요한 어떤 내가 답을 하는 데 있어 되게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나는 지금 보면 당연히 두 번째 문단이 핵심 포인트인데, A가 이제 교내 과학경진대 당일날 발표자 대기석에서 발표자를 보다가 다섯 번째 실험 결과를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죠. 그때 뭐 과실 얘기도 하고 고의 얘기도 하신 것 같아. 정말 좋은 얘기예요. 이것도 만약에 법으로 왔을 때 이게 그 만약에 누가 죽었을 때 과실치사냐 고의치사냐 엄청나게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과실이면은 내가 만약에 몰랐으면 그건 과실인 건데, 이건 알고 만약에 내가 이걸 얘기 안 하면 고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윤리의식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자, 그건 그건데, 알았어. 그래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중요한 건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거지. 아직 대기석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겠냐는 거지. 연락을 한다? 만약에 핸드폰 뭐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결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이 조언들이 실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말고 면접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언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대기석에 지금 있는데 봤다 이거지. 아직 발표 안 했어. 그 일단 확인을 한번 할 것 같아. 뭐를? 내 생각이 없는지. 내 순서가 언젠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언들하고 이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할 것 같아. 예. 그럼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겠어, 당연히. 뭐 운영위원이 있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잠깐 이게 뭐 사정이 있어서 그 조언들 그러니까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시간 잠깐 있겠느냐. 이게 실제 면접장에서도 내가 이게 딱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돼. 면접관들한테. 그래서 너무 그 상황에 빠져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어 확인하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좀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조언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 같아. 그러니까 조언들하고 이게 합의된 상황이냐 아니냐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를 조언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면접관이 야 그거 시간 없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시간 없어라고 했어도 내가 일단 그걸 확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면접관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조언들한테 만약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조언들하고 어떤 상의를 조금이라도 하겠지. 내가 이렇게 결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뭔가 의견 합치가 되면 발표를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 발표를 내가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일단 조언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조언들이 이 상황을 알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조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발표하다가 한 게 아니라 발표자 대기석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MMI에서 보는 거는 크게 여기 두 개라는 거. 근데 진짜 이거는 벗어나면 안 돼. 특히 이건 아까 점수 봤지만 그냥 10점이에요. 10점. 다른 건 최고점 5점인데요. 이거 10점이라서 저게
떨어지면, 근데 저걸 꼭 윤리의식을 되게 착하게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사가 생명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이 결과를 뭐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전달할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마 윤리의식은 쉽게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좀 이따 또 하겠지. 그 소장님은 마무리 잘 지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내가 문제 갖고 왔는데 잠깐만. 이건 앞에 이거 꼭 읽어보세요, 집이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답을 찾아가는 어떤 방향이 되는 거거든. 자, 이거는 이제 그 2021학년 정시에 이제 의대 인성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정시에 면접 보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딘지 알아? 정시 면접? 잘 없긴 한데 정시에 면접 보는 학교. 카드? 이 연대의대야, 연대의대. 연대의대는 정시에 면접을 봅니다. 배점도 꽤 커요. 100점이야, 100점. 수능이 몇 점인지 알아? 수능 반영이? 연대의대? 900점이에요. 오. 900점인데 그 100점이면 생각보다 100점이 큰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일단 지심을 읽어보고 뒤에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한번 뒤에도 질문 있어요. 나에도 뒤에도 있어. 답변도 미리 준비를 해보시고 참고로 연대 지문 시간은 8분 동안 분석이고 기네요. 기네요. 길어. 일단 길고 답변은 5분 동안 하는 거야. 문제 2개니까 10분이겠지. 근데 2분 미만이면 바로 탈락이야. 그리고 연대는 특이한 게 비대면 면접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 녹화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막 시간 근데 비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은 옆에 시간이 떠. 시간이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 떠요. 근데 그 2분 미만이면 이제 털린다는 거지. 다 말했어. 그다음에 거기 종료 누르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내가 면접관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상대하는 거잖아. 그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카메라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이 더 나아요. 사람은 허투루가 있잖아. 얘가 좀 못 나가. 그러면 도와줘. 카메라는 그게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막 옆에 누워 있을 수 있죠. 옆에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면접관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면접관은 진짜 비디오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VOD만. 거기 가서 영상. 가서 영상을 찍는 거야. 가서. 왜 그럴 거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코로나 시대 때부터 하는 건데 이거 지금 풀렸는데도 그거 안 바꿔. 몰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지금 몇 년이냐? 최근 3년이지 3년은 다 비대면을 봤어. 그래서 미리 질문도 주긴 줘.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딱 8분 동안 분석하고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답변할 준비 미리 내가 다 해놔야 돼. 그럼 당연히 연대에 면접 볼 때는 카메라로 대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러고 말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카메라 응시하는 거 다른 것도 많이 신경 써요. 지금은 8분 딱 걸지 않을 테니까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까워질 때 이제 실전 훈련 많이 시켜요. 지금은 일단 생각 기르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어로 따지면 국어짐을 일단 열심히 정확히 푸는 거예요. 그럼 초점 맞추고 하자는 거죠. 이게 왜 정시 면접은 제시문이 2개인데 그게 연대는 지금 거 같은 거 하나 있고 전공 면접 하나 있어. 전공 제시 면접, 과학 면접. 이게 60점이고 그게 40점이야. 그래요? 이게 더 커, 배점이. 면접 어렵군요. 연대 면접도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해요. 학교가 당연히
서울대 의대고 연대 의대면 쉬운 학교는 아니잖아. 이거는 지어낸 얘기 같아? 아니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 같아?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있었던 얘기죠. 그 왜 저번에 선생님이 저번 주지 전에 했던 그 큐드럼하고 그 플레이 펌프가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잖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 내는 거 되게 좋아해 또. 그래서 요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있다는 거지. 다 됐나요? 네. 한번 그럼 얘기 들어볼게. 이건 선생님이 좀 답변을 네가 들어보고 조금 약간 저기 뭐야 피드백을 자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답변을 녹음을 할게요. 실제 녹음을 해 여기서. 구입 찍는다니까. 카메라 보고 말해야 돼. 5분 동안. 주시죠. 일단 듣기만 듣고 10분만 쉬었다가 이거 갈게. 잠깐만. 이거 안 되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게스퍼의 입장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 제가 고른 두 가지 견해는 A와 D입니다. A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고 정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고, D는 인애가 없는 정의는 잔악이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의를 인간 존중의 정신과 사랑의 요구를 통해 완화시켜서 공동체의 인간미 넘치는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재심은 가에서 게스퍼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규칙인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A의 관점에서는 이 매장 매니저에게 맡기면 이제 경찰에 연락하기까지 이제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경찰에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아이의 행복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언론에 소개되어 이제 지역 주민의 이제 만족도와 행복까지도 추가하게 했으므로 이 입장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D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하도록 업무 매뉴얼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이제 여기 D 지문에 정의의 절대 명령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마음을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봤을 때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을 지킴으로써 이제 정의의 절대 명령을 순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D를 통해서도 게스퍼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마트의 입장을 또 재심은 나에서 두 개를 골라 옹호하는 지문이었는데요. 제가 고른 두 가지 견해는 B와 C였습니다. B는 정의는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고 각각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제 합의가 된 절차를 받아들여야 무질서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견해였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윤리적 문제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정한 질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토대로 볼 때 이제 월마트와 고객 사이에서는 고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위해서 경찰에 제공하기 전에 매장 매니저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합의된 공정한 절차이자 이제 자발적인 질서를 통해 정해진 정의입니다. 이를 생각해봤을 때, 게스퍼의 행위는 이제 이 소비자와 월마트라는 이제 기업 사이에서 정한
정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제 월마트 입장에서는 게스퍼의 행동이 정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제 옳지 않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이건 정답이 없겠죠. 정답이 없는데 그래도 뭐 각각의 게스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월마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실제 재판 결과는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부터 한번 볼게요. 제시나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인데 A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말이 최대 다수의 행복 추구죠. 이거는 누구의 주의냐면 이런 주의를 뭐라 그래? 최대 다수의 행복 추구. 공리주의. 그치, 공리주의지. 공리주의고 대표적인 사람, 이제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벤담이죠, 벤담. 벤담이 공리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최대 다수가 뭐냐는 거지. 원래 여기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거든. 뒤에 보면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 획득되는 한 개인의 권리나 요구는 무시된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크기가 더 큰 쪽이 큰 쪽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소수의 이런 권리나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 월마트도 있고 게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A를 골랐으면 최대 다수,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정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민이는 A 최대 다수 어떻게 만나요? 아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도 있고요, 그죠? 아기의 행복.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의 행복. 지역 주민은 왜 행복할까? 이 기사를 보고서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죠. 그죠?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구나. 이런 식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또 게스퍼도 행복감이 올라가죠. 게스퍼도 그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 행하고자 하는 바를 행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모범 시민으로 칭송까지 받았기 때문에 명예도 약간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겠죠. 그래서 행복을 잃은 사람은 있을까요? 잡혀간 사람이 있죠. 잡혀간 사람은 그지? 잡혀간 사람은 사실 뭐가 침해된 거죠? 개인정보. 사생활도 되게 침해된 거죠. 왜냐면 맡긴 사진을 현상하다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정보가 오픈된 거니까. 그 다음 또 월마트도 왜냐면 월마트는 어떤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올바르게 보호하지 못한 좀 의무를 약간 제대로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월마트도 뭐 행복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도 보면은 밑에 나오지만 이제 이 사람 게스퍼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 매뉴얼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어떤 뭐 사원 교육의 문제랄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그 A는 그럼 이제 최대 다수를 이제 뭐 게스퍼,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지역 시민, 까지 해서 찾으면 아마 답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정의는 절대적, 선언적이 뭐야? 선언적. 어떤 경험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얘기한 정의로입니까? 이게 누굴라나. 정의론 하면 아는 사람 누구는 거니? 칸트도 있고 또 롤스? 또 롤스는 뭐야? 노지가 아니라 노지. 이거 정의로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예요. 공정한 절차의 정의. 그래서 어떤 여기 나오지만
각자마다 정의를 자기가 생각한 정의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정의를 주장했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정의라는 거는 각자 개인이 그냥 개인이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의된 절차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그럼 절차와 관련된 얘기니까 조금 누구의 입장에서 게스퍼 월마트 중에 월마트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 절차와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를 게스퍼 입장에서 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내가 A는 넘어오는데 그럼 A를 월마트 입장에서 볼 수 없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월마트 입장에서 다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제 또 이거 월마트 사진에 맡기는 사람들이나. 그지, 나는 월마트의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월마트의 안심을 이제 하고 뭔가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판에서 월마트가 이긴다면 어떤 월마트가 강조한 우리가 강조한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월마트의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A는 이게 정답이 딱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스퍼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월마트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그 MMI 요소 중에 지적 역량 중에 거기 보면은 그 창의성도 있고 이제 물음표지만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도 있잖아요. 비판적 논리적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월마트 입장에서 얘기했어도 재밌을 것 같아. 대다수가 사실은 A를 사실은 게스퍼 입장에서 얘기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게 두 개를 고르기가 애매하더라고. 두 개를 고르기 왜 각각이면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A를 안 고르면은 게스퍼 고를 게 없다. 네. 나는 CD를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스퍼를. CD. 그러니까 지금 C는 뭐야, C는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시장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질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과 개인을 게스퍼와 월마트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매뉴얼대로 절차가 있고 그 보고해야 될 매뉴얼이었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거를 빨리 어떤 경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고해야 되는 것도 질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게스퍼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발적 질서니까, 자발적인 질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당연히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이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게 질서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게스퍼를 CD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D는 사실 게스퍼로 안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D는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어요? 악이겠지, 악이. 악이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CD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네가 얘기한 다음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가기만 한다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겠지 않느냐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B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고, 당연히 이제 월마트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된 절차, 즉 업무상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게스퍼를 갖다가 해고하는 게 저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절차적 정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이거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먼저 보고하는 게 매뉴얼이라는 거지, 그지? 그게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스퍼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뭐야, C? C는 뭘까요? 뭐야? C는 진짜 모르겠네. C는 정의론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의론 모르겠는데 C는 이게 자유지상주의자의 정의관이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라는 게 결국 이게 봐봐 나오는 얘기가 결국 뭘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발적 질서. 자발적 질서고 뭐와 뭐의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즉 개인의 어떤 권리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권리들. 그죠. 그게 침해되면 안 된다. 국가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재판도 이런 지금 상황도 게스퍼와 월마트의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C는 게스퍼로도 쓰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게스퍼도 될 수 있고요. 월마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자유지상주의자의 정의관이고 D는 뭐야, D? D는 공장? 공자? D는 감성주의자들의 어떤 정의죠. 감정주의. 결국 사랑이죠, 사랑. 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인애, 사람의 사랑, 어진 사랑, 그 다음에 더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이게는 사랑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지? 사랑의 어떤 요구가 넘친다면, 그 사회는 인간미 있고 따뜻한 사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월마트보다는 조금 더 악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럴까 이것도? 또 모르죠. 이거 지금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 잡혀간 사람도 어차피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다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D도 어쨌든 사람에 대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의사의 상황인데 범죄자인데 이거 죽어가 살릴 거냐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일단 살려야죠. 살려야죠, 일단. 왜? 그게 의사의 기본 윤리 아니냐고. 생명 중시. 생명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살려야 되지만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D도 둘 다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E가 사실 가장 문제죠. E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E는 뭐예요? E는 쓸 수가 없군요. E는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그지? E는 뭐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종교적인 약간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A, B, C, D와는 좀 다르게 얘는 어떤 그러니까 정의는 신이 행한다는 거지. 신이 신의 명령을 내려서 행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은 정의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 신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은 뭐 게스퍼도 되고 당연히 이것도 월마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얘기하려면 신의 명령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정의의 행, 여기 나와 마지막 문장이 정의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신의 명령이 이제 거기서 게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고를 하도록, 경찰에 신고하도록 그게 정의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마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라도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그게 정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답이 딱 뭐로 답해야 된다기보다는 논리적 엄밀성,
그걸 강조한 문제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과학만 주로 배웠는데 어떤 사회과학적인, 특히 철학적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필요한 프린트도 중간중간 주긴 할 건데, 그 사회 정의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 정말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 서적 보면은 윤리학 사상이라든지 철학 관련된 그 내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거는 내가 수능 볼 건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갖다가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녹음한 건 다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본인 녹음한 거 잘 시간도 한번 재보시고 집이나 맞습니다. 시간이 2분 안 넘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요. 거기 시간 떠 옆에. 그리고 네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답을 할 때 보면은 제시문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 많아. 맞아요.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그들도 들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시간 채우기용으로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시문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최대한 빼고 나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연대의대 아까 그 연습장 준다 그랬잖아. 연습장에 그러니까 카테고리 딱딱딱 정해서 그거에다 핵심만 적어놓는 게 좋아. 시간이 짧으니까요. 시간이 8분이면 어떻게 길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8분이 엄청 길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연대에 정시니까 뭐 당연히 뭐 서울대 연대 동시 합격해도 어차피 내 연대 떨어뜨리고 서울대 가면 되니까 정시는. 뭐 수시는 어차피 또 면접이 수능 D잖아. 수시 연대가 수시 앞일걸요? 수능 앞일걸요? 아니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는 D죠. 서울대는 D잖아.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시간적 충분히 여유가 되니까 연대도 혹시 모르는 연습을 하면서 이번 특히 또 가탐이 풀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울대 의대하고 연대 의대하고 참 점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까지 좀 감안하면서 내가 원서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이거 제시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윤리 아니 그거는 이제 뒤에 붙는 거고. 해석? 그지? 저번에 수업 제대로 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니 독해라니까 독해. 독해가 가장 중요해. 독해. 그러니까 제시문에 일단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윤리의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일단 상황 봅시다. 무슨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시험할 때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에 환자 2명. 동시 응급 환자 2명이 이제 교통사고 환자 2명이 발생한 건데 다 외과적 손상을 입었어. 근데 매우 깊어. 그래서 이제 그 20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숨질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99%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또 외과 의사를 호출하더라도 얼마 걸린다? 1시간. 심야 시간이라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는데도 얼마 걸려? 하나를 수술하는데? 1시간입니다. 환자를 수술하는데 소요 시간이 최소 1시간이야. 자, 중요한 거. 이제 여기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0세. 70세. 환자의 상황이겠죠? 환자 1은요, 10세 안팎의 어린이고요. 10세 어린이로 할게. 그 다음에 환자 2는 10세 노인이에요.
그래서 자 수술을 하면 응급수술을 하면 생존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종합적인 상황이에요.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이거가 다 x 미지수 값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지. 저걸 종합해서 내가 함수를 뽑아내야 돼. 어떻게 액션을 올릴지. 응.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실제 이런 상황에 문명이 나올 수 있겠지. 의사생활 하면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범죄자하고 뭐 국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이나? 일단은 네. 두 환자가 필요한 응급수술이 일단 일단 물어볼게요. 두 환자의 응급수술의 뭔가 이 응급수술의 실패 가능성이 서로 같은지. 응급수술의 실패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게요. 했을 때. 제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환자 1을 살릴 것 같습니다. 환자 1? 그럼 당연히 추가적인 뭐라고 나왔을까? 왜? 왜 환자 1을 살리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 20분 내에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이제 자신이 치료하지 않으면은 다른 한 사람은 거의 99% 확률을 죽는 상황이므로 일단 둘 다 치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환자 2의 경우에는 이제 응급수술을 해서 생존하더라도 이 수술에 따른 다양한 또 합병증이나 추가적인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존 확률이 99% 이상. 그래서 이 치료가 제대로 되더라도 그 치료의 결과나 이후로의 이 환자의 삶을 봤을 때 환자 1을 치료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환자 1을 치료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네요. 어렵죠. 정말 딜레마 상황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딱히 뭔가 어떤 사람을 택했을 때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이면 그냥 이거는 진짜 딜레마 상황인데 한 명은 지금 어린이고요. 한 명은 노인이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뭘 보고 싶은 것 같냐면 이제 어린이의 삶과 그런 노인의 삶을 생각했을 때 어느 걸 중요하겠냐 생각하는 물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아까 딜레마 상황은 보통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면 그러니까 결국 딜레마는 내가 하나를 고른다는 거라기보다 어떻게 탈출할지를 생각하는 게 더 정답일 수가 있어. 지금 왜 딜레마야 지금? 하나밖에 치료를 못하니까. 지금 하나밖에 치료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딜레마인 거 아니야. 그 왜 한 명이냐? 지금 교통사 환자가 지금 2명 동시에 왔는데 지금 20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99%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불러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왔을 때는 시간이 오버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명 수술하는 데만 시간이 최소 1시간이 걸려. 그러면은 한 명 수술을 하고 있을 동안에 나머지 환자는 죽게 될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명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까 진짜? 이거는 숙제로 한번 줘볼게. 숙제로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